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이제 사흘 뒤면 6.3 대통령 선거 공식 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 판도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매일같이 변수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광주 전남 지역 민심은 갈수록 견고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파기환송, 호남 출신 전직 국무총리들의 직접 등판, 국민의힘 단일화 진통까지 6.3 조기 대선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변수는 연일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수도 정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루고 있는 형태를 볼 때에 참 한심스럽고 변수도 많고 그러지만 혼탁하고 한 적이 별로 없었죠. 지역민들은 요동치는 지금의 대선 판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MBC 등 주요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에도 광주와 전라 지역민들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지지세는 굳건했습니다.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민심을 흔들 정도의 변수는 아니라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한덕수, 이낙연, 호남 출신 두 전직 국무총리들의 대선판 직접 등판도 시너지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는 한덕수 예비후보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 보수 진영 단일화에 대해서도 호남은 호응하지 않는 형국입니다. 내란죄 주요 피의자로 간주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했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이미 평가를 받은 이낙연 전 총리와의 결합이라는 게 화학적으로 시너지를 내기는 매우 어려운 불가능한 조합이었다라는 것이.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 변경 요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른바 이재명 대세로는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국의 의과대학들이 의대생들 가운데 유급과 재적 처분 등의 대상자를 내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전남대, 조선대 의대의 경우는 재적은 없지만 대규모 유급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평일 낮 시간 수업이 한창이어야 할 강의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빈 의자와 책상, 주인 없는 교재만이 강의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의대생들이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올해 새학기에 조선대 의대생이 대부분 복학을 했지만 이 중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15% 정도입니다. 의대생 많이 수업 듣나요? 안 듣는 거예요. 전남대 의대생도 상당수가 복학을 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은 10%대입니다. 수업 파행이 계속되면서 전남대, 조선대 의대가 복학 후에도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의대생을 상대로 유급 예정 대상자를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유급 대상자 수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두 대학은 각각 500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9일 유급 처분과 제적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회나 취소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유급 처분 등이 임박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앞으로도 미미할 전망입니다. 복학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처분과 달리 유급은 의대생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돌아오거나 하는 거는 크게 달라진 움직임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유급이 현실화되면 2024, 25, 26학번이 한 번에 한 학년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등 의대 교육 전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물리적으로나 조언도 필요해서 사실 그 부분까지 파악은 한데 그렇게 하실 때 너무 수업이 어렵지 않을까 하여 저희 복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대학 측도 교육부의 강경 대응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의 경우 제적 대상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이 한 해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풍어제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어족자원 감소와 해양 환경 변화로 어려움은 커지고 있지만 어민들은 올해도 만선을 기원하며 희망을 꿈꿨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정성껏 차린 제상 앞에 절을 올립니다. 한 해의 만선과 어업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풍어제 현장. 어민들은 올해도 무탈하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랐습니다. 현재 봄에도 고기가 잘 났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바닥 서고 나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올해도 이렇게 봄에 잘 났으면 이제 계속 잘 나겠죠. 지난해 1,850억 원대의 위판고를 기록한 목포수협. 최근 5년 동안 2천억 원에 가까운 위판고를 기록했지만 어적 자원 감소 등으로 어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수협이 해마다 10만 마리의 감성돔 등을 바다에 방류하는 등 어족 자원 보호와 어업 생산 기반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올해는 2천억 원대를 목표로 지난 2020년 위상까지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작년에도 유자망 같은 경우에는 조기가 한 4년째 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올해는 풍어제를 계기로 해서 올해 유자망업이 조기업이 풍어 만선을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산업의 환경과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축소된 풍어제. 수온 상승 등 기후와 어장 변화 속에서도 어민들은 올해 새로운 희망을 가득 품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항에 대규모 융복합 물류단지가 오는 2030년 준공 계획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광양만권 산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재편하는 핵심 거점 산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준설토 확보난 등 산적한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이 일대 332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6,500억여 원이 투입돼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 초 1단계 사업 준공을 시작으로 2030년 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이 추진됩니다. 1단계 공사는 현재 2023년 7월부터 2027년 1월까지이며 2단계 공사는 2029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3단계 공사는 2030년 12월 준공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는 광양만권 내 공장 용지 부족난 해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 중심의 물류 제조 거점 산업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벌써 GS 칼텍스가 1단계 사업 부진에 25만 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소 생산과 발전,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공장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50년을 어떤 기업들이 이끌 것인가, 어떤 산업이 이끌 것인가, 그런 걸 봤을 때 친환경 산업, 수소, 우리 연료전지, LNG 이런 어떤 친환경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직면한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 공정률은 11%, 당초 계획 공정률인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의 침체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부지 조성을 위한 준설토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결 교량과 파이프렉 등 기반 시설도 적기 예산 확보를 통해 오는 2028년 완공 가능할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인근 해양 생태 환경 문제와 함께 산업시설 확장에 따른 소음, 교통 문제 등도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가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산적한 리스크를 돌파하고 광양만권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한일 역사적인 평화행동은 오늘 서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변제 기부금 조성을 추진하는 지원재단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단체는 지원재단의 경우 한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각각 15억 원씩 기부받은 데다 200억 원 규모의 기부금 조성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일본 전범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3자 변제를 위해 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재단은 역사 정의를 외면하고 전범 기업을 지원하는 제3자 변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위니아 딤체 지회 등은 오늘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산 매각 방식이 아닌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영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위니아 팀체 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자산을 빠르게 매각하려는 사측의 방안에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